네, 이제 우리가 위치 변환 센서 주로 이제 포텐시메타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실장이고요. 각각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좀 많지만 뭐 복잡한 거 빼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훑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요. 어, 우선은 요 그 변환 위치 변환 센서들은 우리가 포텐시메타라고 대표적인 게 그리고 LVDT 변이 센서, 그 다음에 이제 로터리 엔코더가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센서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 저항식 위치 변환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전 용량식 변환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위치 검출 소자가 있고요. PSD. 그 다음에 4분면 포토다이오드, 경사각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 변이 센서는 워낙 종류가 많아요. 이것도요. 사용하는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도 또 다양하게 나뉘고요. 그래서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죠. 여기서는 이제 원리, 기본적인 원리, 개념,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요거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센서에서의 이제 포지션, 위치를 판단한다는 거. 그 위치는 결국 이제 절대 위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이를 하는 그 절대 위치는 결국은 이제 선택된 기준점에 대해서 물체의 좌표 혹은 이제 직선, 각,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제 특정 거리 또는 각도만큼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뭐 각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체의 이제 위치나 변이, 근접, 뭐 근접은 이제 얼마나 왔냐 안 왔냐 이거잖아요. 근접은 결국은 온오프를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검출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변이 위치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치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지션, 센서에서의 위치, 포지션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절대 위치, 변이, 근접, 이런 용어를 가지고 쓴다. 그래서 절대 위치는 선택된 기준점에 대해서 물체의 좌표를 직선 혹은 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하게 되고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 다른 위치까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 특정 거리 또는 각도만큼 이동한 것을 의미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근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온오프 출력에 의해서 검출되는 일정한 거리를 이제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변이 센서의 정의하고 분류를 좀 보면, 변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제 특정 거리, 디스턴스 혹은 앵글을 이동하는 거를 이제 말하게 되고, 변이를 정기적인 신호로 변하는 센서를 이제 변이 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저런 각이나 특정 거리를 우리가 신호로 바꿔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 신호를 변환을 해주는 거를 이제 변이 센서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선 변이, 그 다음에 회전 변이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십 미리, 이제 수미리 혹은 수십 미리의 이제 직선 변이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포텐시메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VDT가 이제 또 많이 쓰이게 되는데, LVDT 그 다음에 이제 포텐시메타 요 두 가지가 우리가 계층용에서 많이 쓰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뿐만 아니고 장치를 조립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변이는 광학식, 또 다음에 이제 자기식 인코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사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접촉식이 있고 또 비접촉식이 있더라. 접촉식은 당연히 접촉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도는 상당히 뛰어나다. 그렇지만 측정 거리가 짧고 응답 속도도 이제 약간 느린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텐시오미터에 이제 우리가 그 접촉식에는 주로 이제 광학식이나 자기식 같은 거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접촉식 방식 같은 경우들은 이제 속도가 빠르고 광학식이나 이런 자기식 같은 경우는 비접촉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속도가 빠르고 마모가 이제 되는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죠? 접촉식은 이제 마모가 되니까 그게 단점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선 변이, 회전 변이에 사용되는 중요한 변이 센서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 네, 그래서 변이 센서의 정의와 분류를 보면 변이 센서는 검출 원리, 검출 센서, 변이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직선 변이, 회전 변이, 반도체를 사용한 위치 변이 검출, 경사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검출 센서는 그 직선 변이에 따라서 저항식 포텐시오미터, LVDT, 정전 용량형, 저항식 포텐시오미터, 자기형 포텐시오미터, 광학식 인코더, 자기식 인코더, 반도체인 경우, 경사각인 경우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보세요. 필요할 때마다 어떤 거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주로 저항식 포텐시오미터 같은 경우는 직선 변이를 저항 변화로 검출한다. 이게 제일 일반적인 사례고, LVDT 같은 경우는 코일의 상호 유도작용을 이용해서 직선 변이를 전압으로 검출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정전 용량형은 직선 또는 회전 변이를 정전 용량 변화로 검출한다.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니까 콘덴서 값을 변화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식은 당연히 저항의 변화를 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직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회전 변이는 이제 MR 소자, 그 다음에 홀 센서, 홀 IC 이런 걸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보면 포텐시오미터는 우리가 이제 포텐시오미터 같은 경우는 변이를 직접 전기 저항으로 변환을 하는 거고요. 부하 회로에 의해서 저항 변화를 전압 또는 전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인식하는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시오미터는 직선 변이, 그 다음에 회전 변이 모두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포텐시오미터의 분류의 측정 방식에 따라서 저항식 변이 센서, 자기식 포텐시오미터, 광학식 포텐시오미터 나눠지게 되고요. 또 접촉식 포텐시오미터, 비접촉식 포텐시오미터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광학식은 현재 주로 잘 사용하지 않고요. 저항식하고 자기식이 주로 많이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식 변이 센서는 저항의 변화를 가지고 하는 흔히 우리가 포텐시오미터 라고 부르는 센서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이 센서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양 단자의 전압을 가해서 이제 우리가 피측정 물체에 연결시켜서 저항체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변이에 대한 전압을 얻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더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직선 변이, 아까 회전 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직선 변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이, 그러니까 여기 코어에 이제 코일이 있고 결국은 전압을 가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텐데 여기 와이퍼가 있고 이걸 이용시키면 이 양단의 전압이, 이 저항값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저항이 변화가 결국은
전압의 변화를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나머지는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우리가 리니어 모터처럼 되어져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회전 변이 검출은 이와 같이 이제 동그란 형태로 되어져 있고 코어가, 그리고 거기에 회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요 세타 각도가 존재하고요. 여기다 전압을 가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저항값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전압을 끌어내는, 출력해내는 단자가 있게 되더라. 외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타 구조처럼 되어져 있죠. 이런 형태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항식 변이 센서의 주요 특성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체 재료에서 저항선을 감는 거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어떤 걸로 만들어졌다, 뭐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약간 이제 수명이 좀 짧다 라는 게 단점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최소 분해능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항체 길이 방향으로 0.1mm 정도의 최소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외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포텐시오미터의 그 특징, 도전 플라스틱, 건선형, 하이브리드형에 따라서 분해능, 그 다음에 전력, 전격, 그 다음에 온도 안정성, 그 다음에 잡음, 수명, 이렇게 좀 정의를 해놨으니까 참고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저항을 사용한 접촉식 포텐시오미터 같은 경우에 단점은 마찰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오래 쓰면 마찰력이. 그 다음에 피측정 물체와 물리적인 연결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리다는 거. 그 다음에 마찰 또는 구동전압이 저항선을 가열한다는 거. 계속 움직이면은 거기 마찰 부분에 열이 생길 수 있겠죠. 저항선에 저항의 변화도 일어나고. 환경적 안정성이 낮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죠? 접촉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접촉식 포텐시오미터는 와이퍼의 마모로 인해 수명이 신뢰성이 낮다. 상시 미동을 받거나 진동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항선을 사용한 접촉식에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비저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접촉 포텐시오미터는 마모부를 갖지 않으므로 수명의 신뢰성이 가변 저항에 비해 높다. 결국은 비접촉식으로 가야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접촉 포텐시오미터에는 반도체의 자기 저항 효과 또는 광 도전 효과를 이용한 것들이 있으며 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징으로 보면은 우리가 종래에 이런 어떤 합금을 가지고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주로 이제 니켈 합금을 쓰게 되는데 그 저항선을 사용한 건선형 포텐시오미터 같은 경우들은 이제 건선을 감아서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건선에 슬라이딩을 통해서 이제 닿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건선이 있으면 여기 이제 이게 슬라이딩해서 움직이잖아요. 접촉면이 와이퍼처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분해능이 약간 변화가 이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량의 분해능의 변화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명도 낮고 짧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분해능을 좀 표현을 해놨네요. 겉보기 분해능, 최소 분해능, 분해능은 있지만 우리가 잘못 보면 이제 분해능이 더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식 회전 변이 센서고요. 자기식 저항 소자를 사용한 이제 회전 변이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자기 MR 소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코일이 이제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 얘는 연구자석에 의해서 변화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움직이면서. 비접촉인 거죠. 그리고 자기장 효과란 이제 효과가 이제 결국은 자기의 세기가 증가하면 반도체나 금속 자동차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용한 거고요. 자기에 의해서 전기 저항의 변화, 또 변화하는 이제 MR 소자를 고정시키고 연구 자석을 이제 회전시켜서 회전축에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회전에 대해서 이렇게 곡선 형식으로 사인 형식으로 쭉 아주 리니어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출력전압 계산식도 이제 써놨네요.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의 위치에 따라서 MR 소자의 저항값을 계산을 해서 쭉 이제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는다. 이거 특성의 예를 좀 정리 좀 해놨네요. 이쪽에 있을 때, 중심에 있을 때, 반대쪽으로 갔을 때 출력되는 전압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더라. 그거를 우리가 자기식 그 변환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직선 형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톱니파 형태의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0도에서부터 몇 각도 얼만큼 돌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각도에 대한 전압, 출력 전압, 미니멈, 맥시멈 전압을 보게 되면 얘가 몇 도 각도에 지금 회전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접촉에 의한 잡음이 거의 없다. 그리고 마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아주 영구적이다. 그 다음에 회전축의 베어링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회전 토크가 작다. 회전할 때 토크도 있잖아요, 주로. 얘는 이제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회전 토크가 아주 스무스하게 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속 응답성이 우수하다. 계속 아주 빨리 도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데는 또 우수하고요. 분해능이 무한히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좋네요. 그래서 MR 소자를 사용하는 자기적 포텐셜 모터는 서브 모터의 회전각 측정, ATM이나 OCR 같은 이제 종이 두께를 측정하는 부분, 밸브의 각도 측정, 액체의 수위 측정 등 이런 데 다양하게 쓰고 있다. 그 다음에 홀 IC를 이용한 회전 변이 센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요게 이제 홀 IC 센서고요. 그 다음에 반원 자석을 붙여서 이제 회전을 하는 자석이 이동하면서 홀 IC를 통과하는 자석 밀도가 변하게 되는데, 그 자석의 밀도 변화에 따라서 출력 전압의 변화를 끌어내는,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의 각도에 있는지를 검사하는. 여기 보면 출력 전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각도 대비 출력 전압을 보여주고 있어요. 0이면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면 110, 그 다음에 45도 플러스 45도면 9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의 각도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의 상호 유도 작용을 통해서 구동하는 방식,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자기 회로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형식이고요. 여기에 코일 원리는 앞전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갖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일에서 이렇게 발생하면 결국은 전압의 변화가 생기고, 그 전압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그 위치를 우리가 판단하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코일에 1차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거기에 코일에 이제 그 전기장이 흐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전류 그
그 저기장에 의해서 1차에서 발생한 전기가 2차로 전달이 되는,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가 그리고 전류의 변화율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 요게 우리가 일반 코일에서의 특성이었죠. 그러면 요 LVD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니어 베리어블 디퍼런셜 트랜스포머의 약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차동 트랜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코일의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직선의 변이를 그리고 그 변이가 비례하는 정기적인 신호로 변화를 하는 센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에 원통형으로 해서 그 감겨져 있는 1차 코일하고 그 다음에 2차 코일,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2차 코일을 넣어서 안에 이제 피측정 물체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이제 철심을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동할 때마다 이제 일정한 주파수, 그 다음에 일정한 전압을 우리가 1차 코일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극성으로 2차 접촉된 2차 코일에는 이제 가동 코일 철심이 위치에 비례해서 출력 전압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유기돼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얘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작 원리는 결국은 2차 코일에 접속되지 않은 경우를, 그러니까 2차 쪽에 접속이 안 되고 1차 쪽에만 접속이 되어 있는 경우, 1차 측에서 정연파의 전압을 인가하면 이제 여기서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해서 2차 측 코일의 전압이과 위상이 약간 다른, 서로 다른 형의 전연파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유기된 파형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형이 1차와 2차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1차와 2차 코일에서 이제 반대극성으로 직렬 접속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전압이 빼지거나 뭐 아니면 또 철심이 중간에 있는 경우는 두 개가 같아서 전압이 0이 되거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에 의해서 철심의 이동 경로가 알아지게 되고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밑에냐 위냐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출력 전압이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2차 측하고 2차 측의 전압 변화가. 그래서 그 변화를 이용해서 얘가 얼마만큼의 이동을 했는지 이제 판단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구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LVDT의 출력 특성 곡선은 철심 위치에 따라서 그 LVDT의 출력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전압 출력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인데, 여기 0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하면 최대 변이만큼 이동한 만큼 전압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전원, 플러스 전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가 얼마만큼의 이동을 했는지 진폭에 의해서 그 직선적으로 비례해서 변이를 측정하는 이런 개념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VDT의 최대 눈금은 수 마이크로미리에서부터 수백 미리까지 범위를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코일이 이제 여자 전원 주파수에서 상용 주파수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1에서 5kHz의 이제 고주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이건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파형의 위상은 철심의 중심 위치, 제로인 기준으로 봤을 때 위상이 180도 범위 내에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위치의 정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위치가 어디 쪽에 있는지. 그래서 얘는 이제 선형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분해능이 무한대다, 소비 전력이 작고 출력 전압은 크다, 그 다음에 뭐 비접촉 센서이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가 무시할 정도로 작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가 매우 작다, 그리고 잡음이나 간섭에 강하고 구조가 견고하다. 근데 너무 가우시안이 높아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도 당연히. 그 다음에 단점은 센서 특성에 때때로 진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교류를 사용해야 하고 직류 출력에 필요한 경우는 변조기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고요. 검출 가능한 자동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변이가 요구된다는 거, 동적 응답이 코어의 질량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단점이다. 그 다음에 RVDT는 이건 로타리 타입이에요. 로타리 타입. 동작은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로타리 형식으로 바뀌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견고하고 내환경성 요소하고 다양한 환경 조건에 사용하고 있다. 코일과 코일이 비접촉면이라 마찰 저항도 없고 매우 수명이 길다. 나머지 뭐 거의 유사하죠, RVDT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우리의 그 엔코더 부분인데, 엔코더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나갈 거고요. 요 엔코더부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약간 더 디테일하게 좀 보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